반갑습니다. 삼국야담 이하이입니다. 오늘의 조선TV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조씨 아저씨는 여배우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걸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저러고 있지 않을까? 참고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조민기도 과거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개수작을 부릴 때 여대생을 오피스텔로 불러다가 자신의 작고 소중한 바나나 탕후루를 학생의 뒤에 대고서 쉬다 가라는 등 주옥 같은 짓을 오지게 했었다고 하며 이 새끼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개수작을 하고 있었다. 조근현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미술감독이자 영화감독으로 용산중고등학교를 나와 삼수를 통해 서울대학교 서양화 학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받았고 2002년 영화버스 정류장으로 데뷔해 장화홍련, 음란서생, 마이웨이 등의 미술감독으로 대한민국 영화계의 저명한 시상식에서 미술상을 모조리 휩쓸다 못해 해외 국제영화제까지 상을 쓸어버린 능력자 중의 능력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연출까지 했던 영화로는 2016년 봄 번개맨이 있으며 다수의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었는데 그만의 특별한 오디션법이 있었다. 당시 조근현은 오피스텔에서 여배우를 불러 기승전 짝짓기 이야기만 해대며 잔나게 흥분만 하는 흥분남 그 자체였고 대가리에는 바나나 탕으로 탕탕할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조근현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말 많은 여배우들을 건드리고 있었고 신인 배우들의 미투가 끊이지 않자 해당 여배우들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며 그 여배우는 기분이 더욱 더러워졌는지 조 씨의 문자 메시지까지 온라인에 공개를 했었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해당 글을 빨리 지우라는 개수작을 주저리 떠든 것이었다. 상황이 어찌됐든 그 미팅을 통해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오면서 나름 좋은 가치를 추구했고 누구에게 패 끼치는 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인데 라며 여배우들 그렇게 건드려 놓고 개같은 소리로 떠들더니 본인은 예의를 갖춰 열심히 했고 어쩌고 하며 영화계를 너무 낭만적으로 볼까봐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본인도 모르게 했다면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 빨리 그 글을 지우라는 내용이었기에 해당 여배우는 자신 있다. 라는 식으로 조 씨의 아재 문자까지 공개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조 씨는 대뜸 글이나 지우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놓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참고로 영화 봄을 연출할 때 주연을 맡아 파격적인 돌사진 연기를 펼친 배우 이유영에 대해 조근현 감독은 미투가 터지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처음 찾아왔을 때 민경을 보는 듯 했다. 무엇보다 이유영이 가진 몸의 선과 굴곡이 너무 아름다웠고 모델로서 예술가에겐 최적의 몸을 가진 배우였다. 라며 떠들었고 당시 이유영은 영화 봄에 대해 시나리오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며 노출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하더라도 아름답게 표현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무작정 감독님에게 찾아갔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 영화는 각종 영화제에서 엄청난 찬사와 함께 초청이 시작됐고 이유영은 조근현 감독의 팔짱까지 낀 채 도쿄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김포공항에서 기념사진도 예쁘게 찍고 그렇게 도쿄로 떠난 적이 있는데 옆에 서있던 김서영은 팔짱을 낀 것처럼 보이나 주먹을 쥐고 있으며 표정을 보면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이유영은 조 씨의 영화봄에서 돌사진 연기를 통해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 연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해당 영화로 국내에서도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여배우로 성장하기 시작했었는데 참고로 이유영은 영화봄에서 자신의 숲까지 공개해 화제가 됐었기에 이런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면 광대라는 직업 자체가 스스로 창렬하는 마음을 먹은 배우라면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는 딱 책녀가 맞으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들만의 동물적인 세상이긴 했다. 아무튼 조근현은 미술감독으로 맡은 다음 작품 간신에 이유영과 또 함께 작업을 한다. 해당 작품에는 임지연도 나오는데 이유영과 임지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이라는 공통점과 대비를 모두 돌사진 촬영을 하면서 세상의 이름을 알린 친구들이었다. 그렇게 예술이라는 방패를 쳐놓고서 오케이 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합치하는 아주 멋진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그리고 이유영은 비슷한 시기였던 2016년 고 김주혁과 1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즐기기도 했는데 최근엔 비연애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출산까지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아무튼 이유영은 조근현을 통해 여배우로서 세상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조근현 또한 여배우를 국제영화제에서 상까지 받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세상에 알린 셈으로 아마 조근현은 이때부터 더 많은 여배우를 오디션이라는 핑계로 오피스텔로 부른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조 씨를 미투한 여배우는 한둘이 아니었다. 과거 미투의 칼춤을 추던 시기 한 영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저는 여자 배우 지망생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고
해당 글을 게시한 글쓴이는 조근현과의 면접 일정을 잡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을 연기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라고 밝혔었다. 2016년 4월쯤 조 감독과 미팅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처음 연락이 왔을 때는 삼각지역 근처 영화사라고 했는데 미팅 전날 영화사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감독님 작업실로 오라는 메시지가 왔다면서 미팅 시간엔 오후 1시였고 대낮에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는 생각에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조 감독이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평범한 미팅이었으나 점점 이야기의 흐름이 합체뿐이었다며 남자친구는 있냐?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봐야 한다. 경험이 있냐? 지금 잘 나가는 여배우들은 다 감독과 잤다. 누구는 합체 중독자 수준이다. 등의 대화를 이어가며 해당 학생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조근현은 글쓴이에게 오렌지 주스를 한 잔 가져다 줬고 한 모금 마셔보니 술이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조근현은 계속해서 더러운 새치혈을 놀리길 여배우는 남자를 유혹할 줄 알아야 하고 남자 경험이 많아야 한다. 라며 강조를 하길래 아 씨발 이거 쓰레기한테 걸렸구나 싶어 엄마와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오피스텔을 뛰쳐나가려는 와중 조근현 씨가 예술적인 멘트를 날렸다고 한다. 마치 조 감독은 군침을 삼키듯 다리가 참 예쁘네. 복숭아도 그렇구나. 하며 개수작을 부렸으며 그렇게 조근현은 조연출에게 해당 여배우 탈락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즉 조근현의 개수작의 전략에는 창의력도 예술적인 감각도 부족했는데 조연출을 시켜 장편 영화 배우 공지를 올리고 감독이 오디션을 선호하지 않아서 면접을 한다는 글을 적어놓고 연락이 오면 조근현은 마치 룸방에서 초이스를 하듯 사진을 보고 여배우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부른 것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8평 정도 되는 공간에 방이 1개가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원베드 형식의 오피스텔이었다고 하며 카메라와 스태프는 전혀 없고 조근현만 오피스텔에서 다방 아가씨 기다리듯 촌스럽게 앉아 있었다고 보면 된다. 조근현은 그렇게 면접에 오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톱스타 어양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며 해당 여배우가 남자를 잘 잡아뜨리는 친구라 이렇게 성공을 한 거다. 라는 개수작으로 살살 꼬시면서 같이 술을 마셔야 서로를 알 수 있다 면서 너를 알아야 출연시키지 않겠냐? 며 계속해서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여대생도 조근현 미투에 동참했다. B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근현이 연출을 맡았던 가수의 뮤직비디오 미팅에 참여했었다고 밝히며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 감독의 작업실에서 뮤직비디오 미팅 중 직접 들은 워딩이다며 조근현 감독의 개수작을 폭로했다. B씨에 따르면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미팅에서 조근현 감독과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은 고작 20분이었고 나머지 1시간은 조근현 감독의 조언을 가장한 합체 개소리들과 뒷담화였다고 전했다. 한 여배우는 모 감독을 짜빠뜨렸고 또 다른 여배우는 오디션을 보던 중 감독에게 먼저 합체를 제안했다. 는 등 서울대 나와서 예술하는 녀석이 레파토리의 신선함이라고는 없이 패턴이 전나 비슷했는데 어려서부터 잡밥처럼 살다가 서울대 나오고 감독이 된 이후에 미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수준이 딱 잡밥 쓰레기 수준이었다. 조근현의 면접에 온 여대생에게 여배우는 연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자 대 남자로서 잡아뜨리는 법을 알면 된다면서 깨끗한 척 조연으로 남느냐? 잡아뜨리고 주연하느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며 대놓고 빨리 합체 좀 해달라고 보채는 사춘기 소년 같았는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해놓고 다음에 한 번 또 만나자더니 술이 들어가야 사람이 더 솔직해진다며 다음엔 술을 마시자고 개수작을 부렸고 여대생은 진짜 개같이 짜증나서 발끈하고 싶었지만 낯선 공간이고 조근현이 본인보다 힘이 센 남성인 탓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무서워서 그냥 조씨의 아재의 개소리를 들어줬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인 여배우는 조근현 아저씨가 오디션을 핑계로 오피스텔에서 단둘이 만나자길래 그때부터 뭔가 불안해서 들어가기 전부터 녹음 어플을 준비해 조근현의 개소리들을 전부 녹음해 SBS 비디오 머그팀에게 전달했었고 다른 여배우들의 미투가 무고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며 조근현은 해당 녹취록에서도 역시나 똑같은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여배우는 남자랑 합체를 잘해야 된다. 면서 바나나 탕으로 탕탕 좀 하자고 징징대는 나이 처먹은 쓰레기 그 잡놈이었다. 과연 조근현은 몇 명에게 성공을 했고 몇 명에게 실패를 했을지도 궁금한데 내가 봤을 때 조근현 아재는 아주 치사한 녀석이고 대화의 창의력이 굉장히 부족한 아재다. 어쩌면 먹혔던 방법만 계속 쓴 것 같긴 한데 학창시절에 잡밥으로 지내서 결핍이 잔나게 많았던 그런 쓰레기로 보인다. 정말 머섭고 더럽고 치사하게 늙은 조근현 아저씨는 왼손 훅으로 간을 한 대 맞아봐야 하지만 조근현의 개수작을 환영하고
그렇게 빠른 성공이 필요한 여배우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일이라는 게 팩트다. 눈만 까서 일하는 것보다 영화계 인사들 몇 명 상대하고 여배우로 성공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 집안의 가장들도 있을 테니까. 아끼면 똥이나 될 걸 냅다 그냥 줘버려 하는 심정으로.